안녕하세요. 저는 5월 14일 상장 거래가 시작되는 주식회사 HPO 전략기획 IR을 담당하고 있는 서주원 이사입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드릴 수 있게 되어서 영광이고요. 천천히 저희 회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간판 제품인 프로바이오틱스 이미지입니다. 네. 지금부터 컨텐츠 간단하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에서는 저희 회사가 가지고 있는 강점,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풀어갈 건지 부분을 인베스트먼트 하이라이트로 간단하게 한번 짚어드릴 거고요. 그 내용 3가지를 챕터 2부터 챕터 4까지 자세하게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챕터 5부터는 이제 저희 자회사나 좀 기타적인 요소에 대한 부분이라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전체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1, 인베스트먼트 하이라이트입니다. 먼저 저희가 어떤 성과를 보여주고 있는지 퍼포먼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기존에 최근 3년간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71.6%씩 매년 성장하고 있습니다. 저희 별도 기준으로도 54.3% 빠른 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이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 성과고요. 두 번째는 영업이익률입니다. 보통 성장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영업이익률을 좀 희생하는 경우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연결 기준으로 2020년 18%의 영업이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별도 기준으로도 19.2%로 업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이익률을 달성하고 있다라는 점이 저희가 지금까지 회사를 어떻게 끌고 왔는지 성과지표로 명확하게 저희의 기준치를 보여드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성과가 가능했냐라고 하는 점이 결국 저희가 지금까지 가장 핵심적으로 갖고 온 브랜드 댐프스에 기반한다라고 저희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비재에 있어서 브랜드라는 것의 가치는 사실은 모든 분들이 인정하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핵심 영업용 자산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만들어 왔고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은 지금까지 성과를 말씀을 드리고 저희의 가장 중요한 자산인 댐프스 브랜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나서 최종적으로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어떻게 앞으로 기업의 성장 전략, 확장 전략을 펼쳐갈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을 3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는 모바일, 온라인 유통 채널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고요. 두 번째는 글로벌 전략에 관계되는 부분입니다. 보통 건강기능식품 산업이라고 하면 내수 산업으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미 2020년 기준으로도 상당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힘주어서 준비할 이 부분에 대해서 뒤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반려동물 사업입니다. 건강기능식품 업체가 갑자기 반려동물 사업에 왜 뛰어드는 것이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핵심적인 경쟁력을 그대로 잘 투영시켜서 잘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사업 반려동물을 마지막으로 저희 인베스트먼트 하이라이트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이제 저희의 첫 번째 요소, 지금까지 보여왔던 성과지표, 퍼포먼스에 대해서 세부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익률 상승을 동반하는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매 분기별로도 추이가 상당히 눈에 띄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냐라고 하는 부분이 결국 저희 사업 구조에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건강기능식품 산업을 연간 기준 한 5조 원 정도, 2020년 기준으로 5조 원 정도의 시장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요소를 구성하고 있는 원료, 각각의 시장을 기준으로 보면 350여 개가 지금 식약처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각각이 결국은 동일한 기능을 중심으로 경쟁 관계가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각 홍삼이면 홍삼, 프로바이오틱스면 프로바이오틱스 각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전체 5조 원 시장 중에 탑3 시장, 저희가 잘 알고 있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비타민 이 3가지 시장이 3조 원가량, 그러니까
전체 350개 원료 시장 중에 3개가 60%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시장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은 시장이다 라고 하는 성격을 먼저 규정 지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세 가지를 조금 더 살펴보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잘 드러납니다. 2위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프로바이오틱스 쪽에서 저희 매출 비중 58.8%가량을 차지하는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라고 하는 저희 플래그십 모델이 있고요. 3위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 비타민에서 저희 전체 매출 비중에서 24%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트루바이타민 제품이 있습니다. 그 밑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제품군들은 주로 4위, 5위, 6위 이런 최상위 시장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통상 투자시장 쪽에서 건강기능식품 쪽은 조금 유행에 민감한 것 아니냐, 실적의 변동성이 조금 강한 것 아니냐는 얘기를 주시는데요. 저희는 가장 오랫동안 시장이 형성되어 왔고 앞으로도 저희 인류가 지속적으로 먹어갈, 지속적으로 유지될 시장을 베이스로 해서 사업 구조를 세팅을 했기 때문에 좀 작은 시장, 유행에 따라서 금방 개화했다가 금방 질 수 있는 시장에서는 사실은 거의 플레이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안정적으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시장 기반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 탑3 시장의 추이를 볼 수 있습니다. 홍삼은 좀 정체된 상태고요.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가장 빠르게 성장하면서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성장을 이끌고 있는 시장입니다. 매년 23.9%가량 높은 성장을 하고 있고요. 많은 전문가분들이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앞으로 선물용 수요 위주의 홍삼 시장을 뛰어넘어서 자가소비 시장으로 재편성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 산업에서 가장 큰 1위 시장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물론 그 기간에 있어서는 생각이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방향성으로는 프로바이오틱스 시장이 지금보다 더 성장한 모습을 보일 거다라고 하는 거에는 과거 추세도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같은 방향을 예측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 결과 탑3 시장 비중을 봐도 프로바이오틱스가 불과 3년 전만 해도 10%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20% 가까이까지 성장한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런 시장의 변화가 저희 입장에서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냐? 저희의 핵심 아이템인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입니다. 결국 제품의 매출이 상승을 하려고 하면 그 시장이 성장하는 부분과 그 제품의 마켓 쉐어가 성장하는 부분 두 가지가 같이 요소로 작용을 할 텐데요. 일단 시장의 CAGR이 최근 3년간 말씀드린 것처럼 24%가량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저희는 오른쪽 도넛 그래프에서 보실 수 있는 것처럼 3년 사이에 시장 점유율이 4.5%에서 약 7%로 좀 빠르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요인과 저희의 마켓쉐어 요인이 둘 다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는 2017년 대비 작년에 3년간 한 3배 정도 매출액이 성장하는 연평균 43%의 빠른 성장을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트루바이타민입니다. 앞에서 보신 것처럼 비타민 시장은 조금 플랫하게 가고 있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결국 마켓 쉐어를 늘려야 할 겁니다. 오른쪽 도넛 그래프를 보시면 2017년에 1%에 미달했던 저희 제품의 시장 점유율이 2020년에는 5%가량으로 성장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완만하게 성장하는 좀 정체된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트루바이타민 제품은 2017년 런칭 이후에 2020년까지 약 5배 정도, 그러니까 연평균 65% 정도의 빠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나머지 제품군도 좀 주목할 만합니다. 그래프를 보시면 2018년에는 거의 절대적으로 기타 제품 매출은 3억 정도밖에 안 되고 382억 원이 대부분 유산균과 비타민에 편중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2019년에 조금 더 올라왔고 2020년에는 기타 제품이 단번에 177억 원 정도로 급증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 보시는 온라인 모바일 같은 저희 직접 유통 채널 강화와도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제품과 유통 채널은 별개로 존재하면서 성과를 낼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유통 채널을 확보하고 그 유통 채널로 적절한 제품이 들어가야 되는 건데 저희가 그런 다양한 포트폴리오 전략을 펼치기 시작한 본격적인 시점이 2020년이다. 그래서 2020년에 보신 것처럼 유산균과 비타민도 빠르게 성장했지만 기타 제품도 전년 대비 아주 큰 성장을 보이면서 전체적인 성장을 동반하면서도 포트폴리오는 분산이 되는 기존의 핵심 제품에 대한 의존도가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떨어지는
구조로 나타납니다. 2020년 중간에 출시한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온기로 반영되는 2021년에는 기존의 핵심 제품을 구성했던 프로바이오틱스와 비타민 제품에 대한 의존도는 전년 대비해서 더 완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기타 제품에 대해서 제품군의 출시 그리고 유통 채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유통 채널을 갖추고 그쪽으로 제품을 출시한다라고 해서 그 제품이 소비자들에게 항상 선택을 받는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작년에 좋은 성과를 나타냈고 왜 새로 나온 제품들이 소비자의 좋은 선택을 받을 수 있었냐라고 하는 출발점을 저희는 저희의 브랜드가 기존의 소비자에게서 확보한 평판, 신뢰에서 출발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는 저희 브랜드, 하이엔드 프리미엄 브랜드를 지향하는 댐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브랜드라고 하면 일단 그 브랜드가 지향하는 바, 코어 컨셉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북유럽 기반의 브랜드 컨셉을 가지고 있고요. 하이엔드 프리미엄, 그러니까 전체 가격대로 따지면 조금 높은 수준의 좋은 제품을 저희는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신규 시장을 새로 개척을 하면서 파이오니어로 뭔가 진행을 한다라기보다는 기존에 이미 충분히 검증된 시장, 앞으로 유지될 시장, 그리고 그 시장에서 좋은 원료를 가지고 있는 회사와 코어를 해서 이미 검증된 제품, 식품의 출발점은 기본적으로 안전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검증된 제품과 검증된 시장에서 한다. 그것이 레퍼런스라는 단어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브랜드라고 하는 게 아주 중요하고 지향점이다라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브랜드가 서진 않습니다. 브랜드의 출발점은 결국 소비자에게 가치 있는 제품을 제공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쌓아놓은 좋은 토양이 꽃을 피우는 것이 브랜드이지 처음부터 저희가 꽃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2년 설립된 이후에 제품을 하나씩 큰 노력을 들여서 천천히 개발을 해왔고요. 그것들이 결국 좋은 소비자 경험을 이끌어서 댐프스라고 하는 브랜드로 잘 성립이 되어 가고 있는 단계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제품을 기획을 했냐라고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핵심적으로 판매하고 있는 3개의 제품입니다. 맨 왼쪽에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원료는 글로벌리 프로바이오틱 시장에서 가장 검증되고 가장 많은 회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원료 회사, 덴마크에 있는 회사와로부터 원료를 공급을 받고 있고요. 그 제형 같은 것, 그리고 그 성분, 별도의 이런 개발 작업은 그 덴마크 유산균 회사와 저희의 개발팀이 함께 그 포뮬레이션을 한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 제품이 출시될 당시만 해도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이 기본적으로 보관 방법으로 추천이 되었고요. 예를 들어서 유통기한 같은 경우도 통상 1년 반에서 2년 정도였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프랑스에 있는 이 병 용기에 대한 특허 기술을 도입을 해서 상온에서 보관을 하면서도 3년간 복용을 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 저희가 보장하는 균수가 유지가 되는 그런 식으로 제품을 원료에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소비자에게 가치를 전달하고 편리성을 제공할 거냐라는 관점에서 제품을 잘 개발을 해왔고 2013년에 개시된 이후로 지금 시즌3까지 2천억 원 이상이 누적 판매되었습니다. 가운데 있는 제품은 트루바이타민, 비타민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가장 좋은 원료를 공급받으려면 어느 곳이랑 협업을 해야 될 것이냐 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네덜란드에 있는 DSM이라고 하는 회사와 협업을 하기로 했고요. 그 원료를 활용해서 스위스 비타민 연구소에서 검증된 제품을 다 확인한 다음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제품 컨셉을 기존의 한 알로 이것은 복합 비타민입니다. 이것만 먹으면 됩니다. 라고 하는 그 제형의 한계를 벗어나서 지용성과 수용성을 각 정제로 분리를 하고 그 개념에 맞춰서 어떤 것은 연질 캡슐로, 어떤 것은 태블릿으로 하면서 소비자들이 한 팩을 뜯어서 먹으면 그날 하루는 더 이상 주요 비타민 요소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충분한 함량을 담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소비자들이 사랑해주는 이유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에 하이엔 고고는 저희 글로벌 전략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지금은 주로 중국에서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저희가 유럽에 세팅하고 있는 원료 확보 체계, 생산 체계, 네트워크가
총망라된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기존에 판매하고 있던 제품을 해외에서 들고 나가서 한번 유통을 해보겠다는 관점이 아니라 중국처럼 소비력이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성장기 아동에 대한 교육열이 강해서 아이한테 쓰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좋은 소비 패턴으로 나타나는 시장에서 통하려고 하면 저희가 덴마크 유기농 우유를 직접 수급을 해서 덴마크 현지에서 이것을 잘 가공할 수 있는 업체를 찾고 거기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성장기 특허 물질을 또 포함을 시키고 DSM에서 다시 또 비타민 원료까지 포함을 시켜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많은 네트워크들을 잘 혼합을 해서 저희가 타겟팅하고 있는 중국 내 3세에서 14세 사이의 성장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 어떻게 보면 니치 마켓이죠. 그래서 저희는 세그먼트 크리에이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없던 시장에서 없던 성격의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좋은 호응을 받으면서 저희 글로벌 전략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이러한 제품 하나하나가 기존 제품들과 차별화되는 요소들을 가지고 나왔고 소비자들이 이것을 조금 더 비싼 가격을 지불하고 구매를 하더라도 충분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레퍼런스를 쌓아왔습니다. 그게 결국은 덴프스라고 하는 브랜드로 내재화가 되었고 여기에 저희가 새로 얻는 제품들이 성공할 수 있는 기본적인 영업 근거가 되고 있다. 기반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저희는 브랜드를 말씀드립니다. 저희 제품이 시장 내에서 어떤 가격대와 어떤 마켓 셰어를 차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도표고요. 저희가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해서 비싼 제품이다가 아니라 그 정도 되는 가격을 지불하고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의미 있는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수 있을 정도로 가치 있는 제품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 그래프에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지향하는 브랜드는 어떤 것이냐? 지금까지 말씀에 조금 녹아있긴 했는데요. 결국은 저희의 브랜드는 좋은 제품, 새로운 제품을 담을 수 있는 좋은 그릇이다. 그 그릇에 담겨 있다는 이유로 그 제품이 소비자에게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결국 그것은 곧 플랫폼이어야 하고 그것을 담을 수 있는 비이클이어야 된다라는 단어로 저희는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기타 제품 매출액이 2020년에 177억 정도 올라왔다라고 할 때 그 내부 구성을 하고 있는 제품들입니다. 사실 이 정도 되는 사이즈의 회사 기준으로는 제품군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이 제품군들은 저희가 오랜 기간 잘 준비해서 2020년 전후로 주로 출시한 제품들이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에 좀 부분적으로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2021년에는 조금 더 매출 비중도 올라갈 것이다 예상하고 있습니다. 결국 제가 드린 말씀은 이 큰 틀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브랜드는 소비자와의 접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에서 브랜드가 가장 중요한 가치를 구성하고 있다. 저희가 테슬라 제품을 산다, 나이키 제품을 산다, 애플 제품을 산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지 그 최종적인 제품이 나올 때까지의 밸류 체인에 있어서 어떤 사업자가 구성하고 있냐는 사실은 그 브랜드가 보증해주는 퀄리티를 보증해주는 영역 안의 문제이지 소비자의 선택 기준이 되기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소비자에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덴프스라고 하는 브랜드를 로얄티 있는 고객들이 많은 소비자들이 덴프스라면 우리가 믿고 살 수 있지 라고 하는 브랜드로 세팅을 한 다음에 그런 소비자와의 접점을 바탕으로 해서 더 많은 밸류체인에 있는 더 많은 협력사들과 관계를 통해서 더 좋은 제품으로 만들 수 있는 저희의 주도하에 협업체계 하에 사업 구조를 세팅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이루겠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서 작년에 저희가 새로 얹은 제품들 콜라겐, 락티움 이런 제품들이 바로 시장에 안착할 수 있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저희가 지향하고 있는 프리미엄 브랜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소비재 시장이 심화될수록 기존의 세그먼트를 기준으로 보면 파퓰러하게 쓰는 좀 중저가 라인의 제품을 많이 쓰던 사람들이 결국은 위로 올라오는 패턴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시장이 성숙화될수록 프리미엄 시장의 비중이 더 높아진다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전체 시장보다 좋은 성장률을 확보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유통 채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처럼 백화점에 입점했다, 홈쇼핑에 입점했다 이런 입점 자체가 주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온라인 모바일 유통 채널이 강하기 때문에 온라인 모바일 유통 채널은 진입 장벽을 따로 설정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 같이 무한 경쟁을 하는 체계인데
사실 프리미엄 제품을 소비자에게 그 온라인 모바일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전달하고 신규 진입자가 들어오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이 프리미엄 제품을 가지고 있는 곳들은 온라인 모바일이라고 하는 열린 플랫폼에서 많은 사업자들이 진입을 했을 때 충분히 비교 우위가 되는 진입장벽을 구성하는 요소로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가격 민감도가 다소 낮은 프리미엄 제품을 소비하는 소비자들은 경기 민감도 자체도 상대적으로 낮다. 그리고 당연히 저희 입장에서도 높은 이익률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구조로 이어집니다. 저희가 브랜드를 어떻게 빌딩해 왔는지, 그 브랜드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무엇인지 지금까지 좀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런 퍼포먼스를 앞으로 이어갈 수 있는, 저희의 브랜드를 잘 활용할 수 있는 확장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온라인 모바일 채널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왼쪽 도표를 보시면 그 주황색 부분이 온라인 모바일 유통 채널의 매출액입니다. 2019년까지 144억 원 정도였는데 2020년에 급격히 성장해서 400억을 넘어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중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기존 다른 유통 채널의 비중을 많이 가져오면서 2020년 기준 약 4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의 전략적인 선택의 결과이기도 하고요. 그게 시의적절하게 저희가 온라인 유통 채널을 강화하는 전략을 펼고 그것이 소비자들이 또 원활하게 피드백으로 이어지면서 사실은 저희가 리소스를 투입하는 것까지는 전략적인 결정으로 가능하지만 그게 비용 요소로만 작용하고 매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전략을 유지하기는 다소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비용을 투입하면서 광고 선전비를 조금 확장한 결과가 바로 매출액으로 이어지면서 앞에 보신 것처럼 영업이익률이 광고 선전비가 크게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상승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온라인 모바일 유통 채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초반에 예를 들어 저희의 직영몰이라든가 저희 이런 DTC 유통 채널에 대한 소비자의 유입을 이끌어내는 게 사실 초반에는 비용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근데 한번 회원으로 유입된 사람들은 재구매 패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저희 올해 2021년 1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1회 구매액이 전년 대비해서 한 50% 정도 늘어난 모습을 보입니다. 그만큼 고객분들이 예전에는 노출되는 채널을 통해서 구매가 이어졌다면 지금은 90% 이상이 저희 댐프스몰 어플을 통해서 접근을 하고 계속적으로 부족한 게 있거나 추가적인 제품군을 구성할 게 있을 때 계속 재구매가 일어나는 나름의 이 플랫폼과 생태계를 갖춰가는 단계다. 그래서 광고 선전비에 대한 효율성도 점차적으로 이런 유입되어 있는 회원들이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더 적은 광고 선전비를 가지고도 매출액을 더 의미 있게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채널이다. 그래서 저희는 이걸 강화하겠다는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라인 몰 중에서도 저희가 직접 유통하고 있는 저희 댐프스몰 이 활성화되어야 저희가 고객과의 소통도 더 강화할 수 있고 좋은 점이 있을 텐데요. 기본적으로 저희 직영몰의 판매액이 2019년 16억 정도에서 2020년 144억 원 정도로 크게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의 제품만 공급하기보다는 저희가 고객과의 많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틀이 형성되었다. 2020년 직영몰 방문자 수가 665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온라인을 단순히 다른 유통 채널로 가격 경쟁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밀어내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고객과의 접점을 크게 확보하면서 지속 가능한 체계로 잘 만들어가고 있다. 그리고 이런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서 작년에 40% 정도였던 온라인 모바일 판매 비중을 올해는 50%, 2024년에는 70% 정도로 올리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일단 이게 어떤 효과를 갖다 주는 거냐라고 하는 게 정성적인 부분이 앞에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정량적인 부분 같으면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판매를 하면 당연히 그쪽의 사업 구조, 수익 구조가 저희한테 비용으로 작용을 합니다. 판매 수수료가 들어가는데요. 그게 저희 직영몰 또는 온라인으로 대체될 경우에 크게 절감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게 결국은 작년에 광고 선전비를 많이 지출하지만 판매 수수료 절감을 통해서 이익률이 개선되었던 부분이고요.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비중을 늘려가면서 점점 더 확대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20% 가까운 영업이익률을 거두고 있지만 지금보다도 훨씬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이 저희가 온라인 모바일을 강조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의 국내 사업에서는 그럼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두 번째 성장 전략은 글로벌 전략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단순히 가지고 있는 제품을 해외에서도 한번 판매해 보겠다는 관점은 아니고요. 저희는 2016년부터 브랜드를 확립하기 위해서 댐프스 코펜하겐 자회사를 설립을 했습니다. 지금 댐프스 코펜하겐 자회사의 그 대표로 와 계신 분도 저희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의 원료를 공급하는 덴마크 크리스탄 한센이라는 회사의 휴먼 사업을 좀 총괄하셨던 부사장 출신의 분을 저희가 직접 모시면서 현지에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나 영업 체계 같은 것들을 빠르게 저희 역량으로 확보할 수 있었고요. 제품을 기준으로도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제품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하이엔 고고 같은 제품을 통해서 원활하게 진입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갖췄습니다. 시장은 현재 2020년 기준으로 해외 매출액이 약 100억 원 조금 못 미치게 나왔는데요. 제일 먼저 진출한 중국 시장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중국 시장에서는 2020년에 저희 제품이 약 94억 원 정도 판매가 됐고요. 대부분은 소비자가를 기준으로 저희가 매출액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 코어하고 있는 그 유통 채널에 판매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매출액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에게 와닿는 저희의 볼륨은 이 금액을 훨씬 상회할 거다라는 예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디지털 마케팅을 국내에서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어차피 온라인 채널은 국내에서 잘 잡고 있으면 해외 사업을 할 때도 비슷한 전략으로 좀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디지털 마케팅 역량을 조금 더 강화하겠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조금 더 힘을 줘서 영업을 하고 이런 글로벌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해외 법인을 만들어서 저희가 명확한 다른 건강기능식품 산업에 있는 좋은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조금 국내 시장에 주력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새로운 성장성을 북유럽을 중심으로 갖추고 있는 브랜드, 제품, 그리고 이미 저희가 유통 채널을 확보해 놓은 시장을 통해서 힘을 쏟아서 올해는 해외에서 200억 정도 매출액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댐프스 코펜하겐이 코펜하겐 현지에 가지고 있는 플래그십 스토어의 전경입니다. 단순히 저희가 직접 투자한 이런 유통 채널만 있는 건 아니고요. 현재 약국이나 건강기능식품 유통 채널이나 공항 이런 쪽에도 저희 제품이 현지에서 유통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된 실적이 발생하고 있는 중국 시장인데요. 하이엔 고고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1회분씩 소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분유들의 형태가 캔 제품일 텐데요. 캔 제품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공기에 노출되거나 보존성에 있어서 조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잘 보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1회분씩 포장하는 프리미엄 제품으로 접근을 했고요. 저희 덴마크 유산균 이야기도 중국에 더 적합한 제품으로 포뮬레이션을 다시 해서 중국 시장에서 원활하게 판매가 되고 있고 해외 유산균 브랜드 탑10에도 선정된 바가 있습니다. 이런 하이엔 고고 같은 제품은 중국에서 오프라인 채널을 중심으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에서도 티몰이나 징동 플래그십 스토어를 직접 운용을 하면서 매출액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중국 고객들은 아이들의 그 먹는 물건을 살 때 이런 온라인보다는 직접 물건을 보고 사고 싶어 하는 그런 수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의미 있는 유통 채널과 손을 잡고 계속적으로 오프라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은 좀 성장 추이가 나타나고 있고요. 저희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샘즈클럽. 저희가 왼쪽 도표를 보시면 위에 샘즈클럽이라는 그 마크가 있는데 이 회사는 미국 월마트가 운영하고 있는 중국 현지 1위 회원제 할인점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코스트코와 유사한 회원제 할인점인데요. 지금 점포도 31개 정도 되고 워낙 현지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런 회원제 할인점 같은 경우는 많은 제품을 진열하기보다는 잘 큐레이션된 제품, 본인들이 엄격하게 선정한 그 시장을 대표하는 제품들을 놔둬서 고객들 입장에서는 싸고 좋은 제품을 제한된 선택지 내에서 잘 활용할 수 있는 마트의 큐레이션 능력을 믿는 성격이 강한 유통 채널입니다. 이 샘즈클럽에서 저희 제품이 저희가 얘기하고 있는 3세에서 14세 사이의 프리미엄 제품을 대표하는
모델이다라는 접근법에서 저희한테 컨택이 왔고요. 이게 작년 12월 달에 입점을 했는데 1월 달에 뭐 판매 세트 기준으로 하면 400개, 2월 800개, 3월 1400개, 지난 4월에는 한 2200개 정도 판매가 됐습니다. 그래서 런칭한 시점을 기준으로 볼 때는 굉장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결국은 이런 핵심 유통 채널에서 판매되고 있는 검증된 제품, 가격 통제가 잘 되는 제품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에 있는 저희 협력 유통상들에게도 굉장히 의미가 있고 선순환 구조를 가져올 수 있는, 그리고 동일한 제품을 온라인에서 팔 때에도 소비자들이 오프라인에서 만져보고 사는 것처럼 신뢰하고 살 수 있는 제품으로 포지셔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어떻게 영업을 하고 있냐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 일본에는 2020년 9월 달에 출시가 되었습니다. 덴마크 바이오 스토리라는 컨셉으로 덴마크 브랜드 스토리를 좀 강조하고 있는데요. 일본 최대 홈쇼핑 채널인 샵 채널을 통해서 판매 방송이 시작되었고, 처음 판매 방송에서 내부적으로 홈쇼핑사에서 가지고 있던 목표치가 800세트였는데 저희가 3000세트 이상을 판매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추가적인 편성도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히트 제품을 대상으로 이렇게 숍 채널에서 운용하고 있는 특별 프로그램에도 저희가 곧 방송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다른 공중파 채널에서도 이제 5월 달에 판매 방송이 확정이 되어 있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저희가 힘을 줘서 세게 밀어서 단기간에 자리 잡겠다는 것보다는 이런 보수적인 소비자의 성향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소비자의 믿음을 받는 유통 채널을 중심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이 유통 채널에 저희의 다른 제품도 잘 현지화해서 녹여서 완만하게, 그렇지만 단단하게 시장에 진출하는 전략을 펼치고 있습니다. 동남아에도 쇼피나 라자다 같은 온라인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플랫폼으로 저희가 하반기에 제품을 출시할 예정이고요. 미국에는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중심으로 아마존에 런칭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사업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 저희 성장 전략인 신사업, 펫사업입니다. 저희가 왜 반려동물 식품을 하려고 하느냐는 지금까지의 히스토리를 통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에게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그 휴먼 뉴트리션에 있어서 글로벌 강자들, 원료 회사들이 저희에게 한 3년 전부터 계속적인 제안을 해왔습니다. 한국에서 본인들의 원료를 가지고 잘 제품화해서 시장에 그걸 잘 전달을 해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애니멀 뉴트리션 또는 유기농 요소들이 반려동물 시장에서도 충분히 잘 적용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본인들과 함께 협업을 해서 반려동물 사업을 해보는 것이 어떠냐는 제안을 주셨고요. 저희가 지금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앞에서 보는 것처럼 저희 매출이 좀 빠르게 성장하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본격화하기보다는 조금 완만하게 준비를 하는 단계였다고 한다면, 2020년 9월에는 이제 자회사를 설립하고 본격적인 제품 개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글로벌 원료 네트워크를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인사이트, 그리고 원료를 소비자에게 잘 제품화할 수 있는 포뮬레이션 기술, 레시피 개발 기술, 그리고 지금 수의사 쪽이랑도 잘 협업을 하고 있는데 이쪽의 전문가분들과 잘 코어를 해서 제품의 컨셉을 풀어가고 그것을 좋은 유통 채널로 전달하는 준비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중으로는 제품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저희가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반려동물 식품은 요새 가장 큰 화두가 휴머나이제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반려동물은 더 이상 애완동물이 아니고 내가 일방적으로 쟤를 이뻐하다가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이런 대상이 아니라 식구다. 그러니 내 식구가 먹는 건 좋은 거, 검증된 거를 먹이고 싶다 라고 하는 수요가 지금은 프리미엄 사료와 조금 더 검증되었다고 생각되는 해외 브랜드 사료로 많이 몰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까지 잘 해왔던 것들이 결국 현지에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와 브랜드 세팅 능력을 활용을 하고 소비자의 니즈를 파악해서 좋은 원료를 잘 제품화하는 영역에서는 저희가 이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요소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시장에서 저희가 잘 할 수 있다고 예상하는 근거입니다. 일단 올해 3, 4분기 정도 제품 출시를 예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국내 시장을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건강기능식품을 개발할 때에도 해외에서 충분히 통할 수 있는 제품을 저희 기준치로 삼았던 것처럼 중국, 일본 등 저희가 이미 협업체계와 유통 라인을 확보하고 있고 시장의 성격을 좀 잘 파악하고 있는 시장에서도 충분히 저희가 잘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저희 회사에 대한 설명을 다 드렸고요. 조금 더 추가해서 저희 자회사 비오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비오팜이라고 하는 건강기능식품 제조회사를 2019년 10월에 인수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2018년 매출액 137억 원에서 2020년 325억 원까지 좀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작년 기준으로 57억 원 정도로 17% 이상의 제조업체 기준으로 상당히 높은 영업이익률을 거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얼핏 봐서는 HPO가 본인들의 제품을 이 회사에서 생산을 해서 이 회사가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2020년 기준으로 HPO가 비오팜으로부터 받고 있는 제품의 매출 비중은 비오팜 기준으로 1%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98% 이상을 비오팜은 다른 매출처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 자체적인 경쟁력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는 회사고, 이런 자체적인 경쟁력, 영업 기반을 바탕으로 향후에 코스닥 상장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2021년에 450억까지 매출에 성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저희가 지금 예상치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 공장이 3월달에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 캐파는 충분히 저희가 소화를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의 능력이 실적 확대의 출발점이 되는 것인데, 풀캐파 상태라서 조금 제한됐던 성장성이 결국 이 공장을 통해서 잘 해소가 되었다. 이 부분이 저희 2분기 실적부터는 의미 있게 반영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생산하고 있는 제품들을 굳이 맡기지도 않을 거면서 자회사를 인수한 이유는 뭐냐? 이미 저희는 글로벌리 인정받을 수 있는 제품을 기준으로 생산처, 원료, 유통망을 항상 계획을 해왔습니다. 지금 저희 제품들을 기준으로 보면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원료를 받아서 기존에는 국내에서 생산을 하다가, 프로바이오틱스 같은 경우는 화학물질이 아니라 살아있는 균이기 때문에 원료 상태에서 이송하는 게 조금 비효율성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덴마크 현지에서 이걸 잘 생산할 수 있는 전문 생산업체에게 원료를 넘겨주고 생산을 받아오고 있고요. 나머지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그 제형, 그 영역에서 가장 잘하는 국내에서 의미 있는 사업자들에게 각각 얼로케이션을 최적화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최적화된 사업 구조를 굳이 저희 자회사의 영업 확대를 위해서 한다라는 관점보다는 생산이나 원료에 대한 기술이 결국 저희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고, 유럽 현지에 있는 생산 설비 중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비오팜을 통해 내재화하겠다는 전략적인 선택의 결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저희가 지금 중국에서 핵심 제품으로 자리 잡고 있는 하이엔고고 유기농 밀크 파우더 제품을 지금은 저희가 원료를 다 소싱한 뒤에 현지에서 유제품을 가공하는 업체에다가 완제품 생산을 맡기고 있는데요. 그 영역이 지금 조금 캐파 같은 부분이 내년 이후에는 증설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 체계를 중국에서만 할 게 아니라 훨씬 더 확장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생산 자회사, 이미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생산 자회사를 통해서 그 회사를 인수하거나 아니면 유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다른 회사로 접근을 해서 덴마크나 유럽 현지에 직접 생산 설비를 세팅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비오팜의 전략적인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전략적인 역할을 어느 정도 잘 수행하고 있는 단계가 되면 비오팜도 단순히 국내 공장을 세우고 국내 매출처를 확보하고 있는 동일한 회사보다는 조금 더 투자자분들께도 의미 있는 성장성을 갖춘 회사로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SG 경영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이런 소포장되어 있는 제품들을, 그리고 그 외곽 포장재 같은 것들을 국내 1위 제지회사인 한솔제지와 함께 친환경 패키지로 변경하는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작년부터 시작된 작업이 이제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이것도 투자자분들에게 공유를 드릴 수 있는 내용으로 아마 기사화 될 것 같고요. 사회 공헌도 좀 생각을 잘 하고 있고,
거버넌스 같은 경우도 책임성 있는 회사로 끌고 가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결국은 저희가 펼치고자 하는 이런 꿈을 잘 수행해 왔고 수행할 수 있는 저희 임원진들에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본부장을 맡고 있는 윤영정 전무님 같은 경우는 약사 출신이시고 저희 비타민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네덜란드 DSM사의 한국법인 휴먼 뉴트리션 영역의 대표였습니다. 아주 좋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저희의 글로벌 전략에 함께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잘 모셔온 분이고요. 임성빈 전무님, 국내 마케팅을 맡고 계신 임성빈 전무님 같은 경우는 대기업 유통 채널을 잘 소화하고 MD 역할을 하면서 소비재가 어떤 식으로 소비자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지, 어떤 점들이 소비자들이 필요로 하는 요소인 건지에 대한 좋은 인사이트를 가지고 계십니다. 덴퍼스 코펜하겐의 법인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유산균 제품의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의 부사장, 휴먼헬스 쪽 부사장을 맡고 계셨고 2019년부터 저희 회사에 합류해서 좋은 역할, 저희 글로벌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고 계십니다. 경영지원본부에서도 저를 포함해서 투자 쪽 또는 기업금융 쪽 경력을 가지고 있는 베이스의 사람들이 와서 단순히 회사가 돌아가는 모습을 사후적으로 수치화시키거나 관리하는 영역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 회사가 나아갈 방안을 제시를 하고 그동안에 경험했던 다양한 산업에 대해서 조금 더 새로운 논의점을 던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설명 드려주셔서 감사하고요. 뒤쪽에 보면 IR 자료가 아마 따로 올라갈 텐데 저희 실적 추이나 이런 부분도 잘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저희가 힘을 주어서 하고 싶은 부분은 저희가 지금까지 해온 부분이 잘 실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글로벌 사업 전략과 반려동물 쪽을 상장 후에도 의미 있게 해서 많은 분들이 신사업에서 굉장히 잘하는 기존의 건강기능식품 산업에서 많이 보지 못했던 사업의 결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